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파는 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박사입니다. 아우, 저 물 건너에서는 파티를 했는데 우리는 무슨 장례식을 치른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애매합니다. 네, 한때 아침에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네. 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야, 이게 역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앞으로 4년간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오늘 한번 대략 보여줄게 라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의 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오늘 하루 아침에 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근데 어제 미국 시장만 봐도 느낌은 있었어요. 어제 네. 뭐 엔비디아 등등 여러 뭐 AI 업체는 뭐 브로드컴, 빅테크들까지 쫙 상승하는 동안에 네. TSMC는 하락했거든요. 엔비디아도 CEO가 대만 사람이지만 미국 업체니까 엔비디아는 올라도 TSMC는 빠지는구나.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하나 싶었고, 한국도 이제 야간 선물은 어차피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네. 0.5%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시장도 별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좀 심하게 타격을 아침에 받더라고요. 네네. 네. 네, 특히 뭐 코스닥 위주로 뭐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IT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한때 하면서 네. 쇼크였는데 그래도 오후 들어서 많이 좀 되돌려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은 트럼프가 초반에 이제 그 재정을 조금 기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머스크가 어떤 자리를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되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2조 달러면 어마무시한 GDP가 24조 달러거든요. 27조, 24조 달러일 거예요. 네. 27조, 24조, 하여튼 그 정도인데 2조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코스피는 소폭 플러스로 살짝 걸쳐서 끝났습니다. 네. 거의 보합이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3%.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결정 이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리고 종목 숫자적으로는 떨어진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았는데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코스피는 매수로 돌아서서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좀 안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돌아온 것 같은데 한 200억 정도 삼성전자 순매도를 했고 하이닉스는 700억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00억 매도했고 셀트리온을 200억 매도하면서 오늘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바이오 섹터 약세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업종 1등을 했는데 조선주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이 22%, 현대중공업 15%, 삼성중공업 9%, 세진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데 6%, 5%대 상승을 했고요. 방산주 여전히 오늘도 좋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5% 정도 상승을 했고 뭐 LIG넥스원도 이 업종은 아니지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딩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산주, 원전주들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네. 어제 떨어진 2차전지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세아베 스틸 지주가 21% 올랐는데 이거는 뭐 자회사에서 뭐 항공 우주용 뭐 원소재 특수 소재 공급한다고 하면서 뭐 21% 올랐는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 업종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M&A 딜도 하나 나왔어요. 장 막판에 공시가 나왔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를 인수한다라는 공시가 제노코에는 안 뜨고 한국항공우주가 공시를 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도 조선 기자재들 여기 많이 포진돼 있네요. 하나 엔진, 현대 마린 엔진, STX 엔진이 6%씩 나란히 상승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4% 상승했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꼴찌했습니다. 역시 바이오가 안 좋았는데 바이오 대형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 한미약품이 7%대씩 하락했고요. 녹십자, 뭐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 2에서 5% 사이로 하락했습니다. 누가 보면 미국에서 장사하는 줄 알겠어. 어제 그 비만 네. 그 일라일랠리도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걸 반영을 해서인지 국내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때 굉장히 핫했는데 최근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날이에요 오늘이. 네, 미국 회사냐 아니냐. 그게 바로 네. 금융업종에서 갈린 것 같아요. 네. 금융업종이 이렇게 하루에 많이 뛰나 싶을 정도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13% 급등을 했어요. 지역은행들 13% 평균이. 네, 근데
그래서 우리 금융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뭐 딴판이었습니다. 오늘 네. 뭐 은행, 증권, 보험이 다 같이 하락을 했고요. 은행은 뭐 신한지주 빼고는 다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증권업종에서는 뭐 키움이 4.5% 하락, 미래에셋이 3% 하락. 미래에셋은 어닝 서프라이즈 났거든요. 네. 와, 근데 전혀 반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DB금투,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증권, 다올증권 다 1, 2%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네. 뭐 이거 다른 이유가 있을려나? 뭐 이건 사실은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종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을 사는데 이 창구들을 사용하긴 하죠. 네. 그거 외에는 별로 미국하고 상관없는데. 네, 국내 증권업종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계속 줄은 영향이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다들 듭니다. 미국 가니까 이제 한국 시간 너덜너덜해진다 이 얘기인가? 이미 너덜너덜하긴 한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험 섹터도 뭐 전부 다 1, 2% 정도씩 다 하락을 했고요. 화학 섹터에서는 2차전 지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코스모 신소재, 율촌화학, 금양, 코스모화학이 다 3% 이상씩 하락을 했고요. 한화솔루션이 6% 하락, OCI 5% 하락하면서 신재생도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딩 영향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특별히 좋았던 건 트럼프가 콕 집어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12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보수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조선업종이 대표 트럼프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네. 확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데가 두 자릿수로 상승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후장 그렇죠. 뭐 마진율이 뭐 엄청 높은 회사들도 아니고. 네, 그간에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한 방에 좀 되돌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정 KPMG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트럼프 1기 대비해서도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좀 불확실성이 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중 관세율 변화 추이를 보면은 흔한 예상과는 조금 달라요. 미국과 중국의 서로 간의 관세율을 보면은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저 분홍 색깔 그때가 트럼프 1기 때 시작 구간이었는데 빨간색이 중국의 대미 관세율, 중국이 미국에다 부과한 거, 그리고 파란 색깔이 실선이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한 관세율입니다. 딱 무역 전쟁 저 구간 동안에 확 올라오죠. 근데 저 점선으로 된 거 있죠. 그거는 밑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파란 색깔 점선은 미국의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고 빨간 색깔은 중국의 미국 이외 국가에 대한 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제3국에 대한 관세율은 그냥 뭐 변화가 없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서로 간의 공격만 연이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가 추가되거나 뭐 이런 건 영향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언급도 했죠. 중국에다가 한 60% 관세 매기겠다 했는데 중국 이외에도 나머지 모든 나라에도 관세 최소 10% 매기겠다 이런 언급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업종별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KPMG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했냐 자료를 요약한 자료를 보면요. 일단 먼저 맨 위에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좀 심화되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반도체 지원법이라 불리는 칩스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법안 수정 가능성이 존재해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한국 반도체 업계엔 일부 반사이익이 존재해서 좀 상세가 될 거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둘 다 언급을 했는데 이따가 뭐 다른 증권사 의견도 말씀드리겠지만 긍정보다는 그러니까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이 6% 정도 급등을 올랐죠? 했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0.3% 상승, 하이닉스의 0.8% 상승 둘 다 네. 상승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결과를 좀 하루 만에 보여준 게 아닌가. 마이크론이 6% 급등할 일이 없잖아요. 네. 인텔도 많이 올랐으니까 딱 네. 그거 미국에서 장사하는 미국 기업들. 미국에서 장사하는 미국 기업들. 네, 그렇죠. 그리고 저 표에서 두 번째 자동차와 2차전지 쪽 보면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수출 관세가 인상될 수 있고 IRA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그리고 뭐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는 최소 수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오늘 2차전지주들 많이 빠졌고요. LNF는 오늘 8% 빠졌는데 어제 사실 트럼프가 시간 내에서 급등하면서 어제 좀 안 빠진 영향에 오늘 빠진 게 좀 있고요. 네. 엔캠은 어제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이외에 뭐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LG엔솔은 오늘 한 1% 정도 하락에 그쳤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저기 에너지 쪽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출 타격이 상당히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와 원전 생산을 좀 확대를 하면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이제 석유화학 업체의 스프레드가 축소될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펀더멘탈이 좀 훼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재생 기업들의 미국 내 프로젝트에는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재생주들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저건 좀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LNG, LPG 수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 미국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만큼 LNG와 LPG 쪽 수출 증가가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러려면 한국 조선업종이 필요하죠. 그리고 건설 쪽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재건 사업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재건 사업은 뭐 3부 토건만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네. 현대 에버다임, 데모, 현대건설기계, 부산산업 다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농식품 저기는 세계 곡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의 원재료가 낮아지는 측면은 있죠. 이게 좀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K푸드의 미국 수출 관세 부담은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표적으로 라면 업체 주가들도 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 쪽은 한미 방산 협력 리스크를 좀 예상을 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것도 존재하고 미국의 중동 수출 통제가 완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수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서 발 뺀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AI 마지막으로 기존 규제가 좀 철폐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성장을 위해서 미국 기업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서 AI는 사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뭐 관련 업종이 없죠.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도 아직은 뭐 두각을 드러내는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위주로 뭐 빅테크 쪽이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는 점차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메리칸 온리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네,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 험악한 사이에서도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지난번 바이든 때는 그 조금 뭐랄까 첨단 쪽은 다 막았지만 일상생활 거는 뭐 하나도 안 막았어요. 근데 과연 관세를 어떻게 붙일지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재미나게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시황은 트럼프 영향에 대해서 여러 뭐 삼성 KPMG 같은 이런 뭐 법인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각각 어떤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할애를 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 지금 이틀째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KB증권 자료를 좀 봤는데요. 금융시장은 노출된 뉴스를 장기간 나눠서 반영하지는 않는다. 보통 단기간에 짧게 그리고 강하게 반영을 하죠.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결과가 나온 후에 급등락하는 건 단기간에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결국 좀 과반영됐다라고 좀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수혜주로 여겨지는 건 단기에 가격 반영을 하고 정말 펀더멘털이 좋아질 업종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업황과 트럼프 정책의 교집합은 AI와 규제 완화다. 즉 AI 산업 중에 규제 완화로 날개를 달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우주방산, 바이오, 원전 이렇게 뽑았는데요. 자율주행 우주방산은 바로 테슬라네요. 머스크죠, 머스크. 네, 머스크죠. 네, 머스크가 아주 뭐 $1000만 썼다는데 리턴을 훨씬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머스크가 참 그동안 이 트럼프 대선 운동할 때 회사에 안 가고 출근 안 하고 저쪽 트럼프 쪽에 가가지고 선거운동 도왔는데 네. 와 확실히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사가 제일 첫 번째 고객 아니겠어? 스페이스X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머스크는 스페이스X부터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테슬라는 그 뒤에요. 규모가 테슬라가 커졌지만 본체는 스페이스X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최근에도 이 미국 규제 너무 좀 황당하고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 트럼프의 배팅을 좀 거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여드릴 자료가 트럼프 1기 때 한국의 업종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가 안 좋게 얘기할
그런 배터리 소재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2017년에. 그 다음에 건강관리,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반도체가 그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저쪽 오른쪽에 안 좋았던 걸 보면 조선이 안 좋았어요. 지금하고 조금 반대죠. 지금은 2차 전지가 안 좋고 뭐 반도체가 안 좋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조선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17년과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트럼프의 뭐 언급,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정책 효과 이런 것보다는 펀더멘탈이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 때는 뭐 배터리 2차 전지 막 올라가고 있었을 그렇죠. 때니까. 이제 막 2차 전지 막 올라가고 네. 있었던 타이밍이고 반도체도 업사이클 구간이었고 반대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었다 보니까 네. 트럼프 트레이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업의 좀 그 업종의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울증권이 또 비슷한 류의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 자료는 이제 다울증권 자료는 아니고 KB 네. 자료인데, 다울증권에서는 이제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는 사이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더라, 이런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 18년 3월 달에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행정명령을 시작을 했는데 하이닉스 주가 고점은 2개월 후인 18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산 뭐 행정명령 이런 거 해도 하이닉스 주가는 잘 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19년 5월 달에 화웨이 수출 제재 발표가 됐었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19년 5월 딱 같은 기간에 저점을 찍고 바로 업사이클을 맞춰서 반등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뭐 무역 제재 그런 것도 단기간 주가는 영향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업황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재에 따른 수요도나 우려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황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AI 서버 투자에 따른 GPU나 HBM 수요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비를 했죠. 23년도 4분기부터 중국 매출 비중이 20%였는데 이걸 10%로 낮췄고요. 25년부터는 미중 이외 지역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HBM 수요가 중국 제재 때문에 둔화될 일은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한국 반도체 영향은 어떨 것이냐? 메모리 업체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반도체 제재의 반사수혜가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제재 대상이 포함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커버리지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미국 기술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장비는 중국에 수출 못하게 통제가 되면서 뭐 램리서치나 ASML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부장에서도 잘 분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DB금투에서는 뭐 법인세 인하하겠다라고 트럼프가 했고, 뭐 IRA 폐지하겠다, 칩스법 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큰 변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이것도 저도 몰랐던 포인트인데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제안은 15%가 아니라 2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1%에서 20%로 1%포인트 낮춰지는데 불구하고 15%라는 얘기는 유효세율 15%인데 유효세율 이 15% 정책은 미국 내에 제조 설비를 가진 기업에만 적용이 되어서 한정적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S&P 500 기업 중에는 제조기업 비중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실제로 21%에서 15%로 감소되는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1% 감소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IRA랑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상원은 물론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공화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증가로 공화당의 일부 세력이 해당 부양책에 긍정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폐지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폐지까지 안 가더라도 보조금이 조금 축소되기만 하더라도 그럼요. 센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보조금이니까. 네. 그렇죠. 예. 최근에 2차전지 실적들 보면은 보조금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없으면 다 적자예요 지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보조금 축소되는 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 섹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가 특히나 각종 규제 완화에 수혜가 집중이 되면서 기대감이 폭증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도 뭐 발사체 만드는 업체, 관측 위성 제조하는데 뭐 위성 통신 납품 업체 이런 데 다 기대감이 상승을 했고요. 세트레가이가 오늘 뭐 5% 상승, HVM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6% 상승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한 3% 상승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노코가 갑자기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제노코의 이 대주주 지분과 특수관계자 지분에서 한 204만 주 정도를 한국항공우주가 인수를 하면서 신주 발행도 해서 130만 주 추가로 해서 총 334만 주 해서 한 30%대 정도 지분을 취득을 500억 정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 계산하면 단가는 한 16,000원대 정도인데 사실상 보통 이제 대주주는 이제 비싸게 사고 유상증자는 좀 싸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각의 단가가 제노코에서 공시를 안 내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보통 한국항공우주랑 제노코하고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나중에 또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인기가 많은 화장품주 여기에 대한 영향도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 10%를 부과를 해도 제품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한 10불도 안 되는 변동 요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산 화장품의 미국 수출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징벌적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면 한국 화장품은 오히려 반사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체별로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잉그루드랩 등은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주로 하는 업체들은 대미 수출 급감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중국 화장품 소비 위축에 따른 타격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ODM사의 경우에는 또 긍정적으로 볼 측면은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던 미국 브랜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데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으로 좀 이동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잉그루드랩은 한 8% 정도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말씀드렸던 MSCI 정기 변경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하나증권에서 자료 예상을 했을 때는 현대로템이 한 종목 편입이 되고 MSCI에 3개 종목이 편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더 많이 편출될 수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도 더 많이 편출이 됐습니다. 총 7개 종목이 편출이 됐는데요. 뭐 예상하던 현대로템은 편입이 됐고 뭐 셀트리온 제약, 금양, KT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출이 됐는데 추가로 예상외로 편출된 회사가 코스모신소재, 하나솔루션, 현대건설, 현대제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보통 편입이 하나 되면 편출 하나 되고 3개 편입되면 3개 편출되고 이게 정상인데 한국 시장이 그동안 이제 선진국 지수 대비해서 워낙 언더퍼폼을 많이 해서 비중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출 종목이 편입 종목보다 훨씬 더 이런 많은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타깝네. 이걸 가지고 스케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로 스케줄 매매하시면 안 되겠네. 시장 상승하기 전까지는.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너무 한국 시장은 빠르게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 매매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좀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 한 주간에 그냥 마무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